이날 바르셀로나 시민들은 관광객에게 물총을 쏘고 호텔에서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도대체 바르셀로나는 어떤 상황인 걸까요? 그 이유를 찾아 저희는 직접 개똥의 도시 바르셀로나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시월드입니다. 지금 저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와 있습니다. 드디어 바르셀로나에 왔습니다. 여기가 사실 스페인 여행의 핵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사실 저희가 올까 말까 좀 고민을 했어요. 기사가 크게 났었거든요. 이 바르셀로나에서 오버투어리즘에 관련돼서 한 3,000명 정도가 시위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관광객들을 물총으로 쏘고 집에 가라고 소리쳤다. 또 하필 저희가 도착한 이 시기가 바르셀로나 여행의 최성수기예요. 사람이 진짜 많은 시기란 말이죠. 지금 저희가 향하고 있는 것도 바르셀로나 오버투어리즘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인데, 저희처럼 곧 여행을 올 예정이시거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한테 도대체 바르셀로나가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길래 그런 시위가 있었는지 저희가 오늘 직접 한번 경험해 보려고요. 그래서 눈앞에 지금 보이는 곳이 사그라다 파밀리아거든요. 이거 하나 보려고 사람들이 바르셀로나에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지금 100년째 공사 중이고 원래 2026년 완공이었다가 또 미뤄져서 2030년대에나 완공이 된다고 하는 엄청난 성당인데, 도대체 관광객이 얼마나 많길래 시위가 있었을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와, 사람 진짜 많긴 많다. 너무 많은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성당에 대한 감흥이 안 생겨. 사실 이 오버투어리즘이라는 게 이 관광지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를 넘어서서 관광객들이 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를 정말 통계로 접하면 체감하기 쉬운 게, 바르셀로나가 사실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인구가 160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거든요. 저희 대전 인구가 140만 명인데 그거보다 20만 명 많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도시 사이즈는 더 작은 게 서울의 6분의 1, 대전 유성구만한 사이즈예요. 유성구만 사이즈라고? 시로 치면 동두천시 아니면 속초시만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한 사이즈에 160만 명밖에 안 사는 도시에 매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3,200만 명이래요. 이 도시 사는 인구의 20배가 넘는 사람들이 매년 여기를 방문한다는 건데, 그러면 사실 도시의 교통 시스템, 숙박 이런 거에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버투어리즘으로 겪는 문제라는 게 사실 현지인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문제가 집값, 물가 이런 건데, 이게 사실 여행하는 관광객들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숙박비 오르죠, 관광비 오르죠, 외식비 오르죠. 어딜 가나 사람 많아서 여행의 퀄리티 떨어지죠. 근데 현지인과 관광객 둘 다 고통받는 사실 그런 현상이거든요. 사실 바르셀로나에서 시위가 일어난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집값 때문이거든요. 이 집값이 지난 10년간 68%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러면 내가 이제 원래 월세를 100만 원 내고 있었으면 지금 이제 168만 원.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엄청 큰 문제네. 사실 스페인이 우리나라보다 최저임금이 적잖아요. 근데 월세는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랑 쉐어해서 사는 방에 원룸 하나를 빌리는데 550유로 정도 평균 한다고 하더라고요. 550유로면 82만 원. 169만 원 버는데 82만 원이면 거의 50%가 월세로 나가는 거지.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200만 원 정도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니까 100만 원을 월세로 낸다는 건데, 그렇게 느끼면 정말 진짜 비싸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베리아 반도에서 2달 반 정도 여행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무슨 일이죠? 못 본 거야. 아니면 저러다 훔쳐가려는 거야? Sorry, excuse me, I was recording the video. No, it's okay, it's okay. 저걸 모를 수가 있어? 그럼 모르고 바로 찼으면 지금 쿵! 저희는 혹시 이게 새로운 소매치기 수법인가, 저렇게 카메라로 다리를 가렸다가 쓱 가져가려고 하나 하고 솔직히 걱정했거든요. 사실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에어비앤비더라고요. 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그 호텔이나 이런 것만 늘어나면 괜찮은데, 에어비앤비 왜? 우리 에어비앤비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가 원인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치. 우리 들으면 좀 찔리더라고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받는 것보다 그걸 에어비앤비로 전환해서 숙박비로 받는 게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대부분의 집들이 월세 시스템이 아닌 에어비앤비로 전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렌트할 수 있는 집을 찾기가 점점 더 힘든 거지. 이번에 시위를 한 지역 중에 말라가라는 곳도 있거든요. 근데 말라가라는 곳은 진짜 심한 게 역사지구에 있는 주거 공간 중에 40%가 에어비앤비래요. 그건 좀 심각하다. 그치. 지금 현재 바르셀로나 시장이 2028년까지 에어비앤비를 바르셀로나에서 없애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게 가능해? 이
에어비앤비를 하기 위해서는 집을 단기로 렌트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갱신을 더 이상 안 해주겠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2028년까지 에어비앤비를 이 바르셀로나에서 없애버릴 수 있대요. 사실 그래서 바르셀로나를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서 여행하려고 하는 건 점점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책 이전에도 이미 다양한 세금과 페널티들이 존재하긴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르셀로나에서 붙이는 관광세인데 5성급 호텔 기준으로 1박에 6.75유로, 에어비앤비 기준으로 5.5유로를 붙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어쨌든 오버투어리즘이라는 게 관광객이 많이 오면서 생기는 문제다 보니까 이거를 제한하는 가장 쉬운 움직임이 돈을 올리는 건 것 같아요. 오버투어리즘으로 관광객이 겪는 가장 큰 부담 두 번째가 바로 관광비 상승이거든요. 사실 실제로 10월이 10년 전에 바르셀로나를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몬세라트 입장료 무료, 까사바띠오 입장료 18유로 이랬는데 지금은 몬세라트 입장료 받고요. 까사바띠오는 무려 35유로예요. 그렇게 비싸도 사람들 다 오는 것 같아. 왜냐면 한 번뿐이니까. 오버투어리즘이라는 얘기를 듣고 사람이 많고 아무리 비싸져도 솔직히 한 번뿐이라는 생각에 결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렇게 한 번뿐이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계속 결제를 하니까 비용이 더 오르고 더 오르고 더 오르고 그러면서 여행이 사실 이제는 점점 돈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변해갈 수도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데. 근데 그러면 아예 여행이라는 게 옳지 않은 거냐? 이 바르셀로나에서 그 시위에 나선 사람들은 다른 도시에 아예 여행을 안 가냐? 그건 또 아닐 거란 말이죠. 그 일리 있다. 자기들도 뭐 파리, 런던 이런 데 다 갈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럼 저희는 이제 오버투어리즘과 관련된 시위가 실제로 실제로 있었던 거리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가 관광객들이 실제로 제일 많이 걷는 거리거든요. 우리 물총 맞으면 어떡하지? 거지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니까 그런 글씨들이 실제로 보일까봐 좀 무서워. 아무튼 일단 그럼 저희는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지하철 타고 갈까? 갑시다. 실제로 크리스마스 시위가 있었던 데 간다고 하니까 조금 긴장된다. 가운데 물총 한번 시원하게 맞아보자고. 여기가 랄람브라라고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의 끝점이거든요. 근데 바로 시위할 때 여기에 투어리스트 고홈이라고 써 있었더라고요. 제가 바르셀로나에 사는 유튜버 패트릭이라는 사람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런 데에도 막 여행자가 내 네이버후드를 죽이고 있다 이런 말이 카탈루니아어로 쓰여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지워졌어요. 정부에선 그걸 좋지 않게 생각하나 보다. 그치. 그 사람들은 그런 시위랑 관계없이 여전히 웃고 여행하고 다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긴 사람 다 관광객이야 지금. 혹시 만약에 여기 와서 울통을 맞진 않을까, 투어리스트 집에 가라! 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나한테 있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셨다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X에서 어떤 한 계정을 봤는데 막 투어리스트에서 안 좋은 걸 막 찍고 올리는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 맞아. 투어리스트 고홈이라는 문장을 저희가 구글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X 계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여행기들 뒷모습 찍으면서 어리석은 미국인이 뭐 뭘 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지역을 홍보하는 계정을 태그하면서 욕하거나 우리도 지금 찍어도 욕할 수도 있어. 그치. 저 멍청한 유튜버들이 지금 막 바르셀로나 홍보 중이다 막 이러면서. 유명한 계정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긴 하기 때문에 다닐 때 좀 조심을 하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막 시끄럽게 군다거나 뭔가 주민들과 마찰을 빚을 행위는 좀 조심하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때 시위했던 방향이 이 방향이야? 제가 지금 여기 도라에다 하나 찾았거든요. 이게 투어리즘 마타 마리스, 투어리스트가 우리를 죽이고 있다 뭐 약간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원래 많았는데 지금 많이 지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하나 있다. 포라 투리스테스. 이게 무슨 뜻이야? 노 투어리스트라는 카탈루아니아어더라고요. 누가 근데 지금 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뜯어졌는데 아마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또 있어. 또 있네. 여기는 많이 붙어있다. 투어리즘 kills the city. 이거는 바르셀로나는 against 투어리즘 한다 이렇게 써있고. 에어비앤비. 노 에어비앤비라고 써있어요. 그래 투어리스트를 초밥에 싸먹고 있어. 집가래. 투어리스트 고홈. 와 진짜 이게 있네. 와 투어리스트 고홈 refugees welcome. 저게 이번에 쓴 문구 중에 하나더라고요. 레퓨지는 왜 웰컴이야?
차라리 레퓨지가 낫다 이거지, 토리스트보다. 이것도 보면 고래가 이 크루즈선을 부시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도 크루즈를 변기통에 지금 내려버리겠다. 크루즈 얘가 다 망치고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런 거 보고 있는 사이에 우리를 공격할까봐 그게 또 무서워. 여기저기 많다. 여기도 또 있다. 지금 같은 스티커를 길을 지나가면서 계속 붙였나봐요. 이건 또 다른 버전이야. 여기가 확실히 시위 현장이 맞긴 한가 봐. 그러게. 그러니까 이 스티커를 나눠주고 다 붙인 거야. 저것도 시위한 거야? 그런 거 같아. 바르셀로나 브랜드가 우리는 그것에 반대하며 우리 네이버후드를 셀프 디펜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봐봐, 저기 보면 그 현지인을 위한 가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다 지금 기념품 상점이거나 뭐 스쿠터 스쿠터대요. 판매점이거나 죄다 이렇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액티비티. 이 오버투어리즘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현지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점이 사라진다는 거, 그리고 현지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가를 뛰어넘는 가게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행객들은요, 이게 한 번뿐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냥 좀 비싸더라도 먹거든요. 비싸더라도 사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당이나 가게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가격을 올려도 관광객들은 와서 살 텐데 현지인들을 위해서 싸게 물건이나 음식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지역 물가가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저는 사실 관광객한테 직접 물총을 쏜다? 이거는 솔직히 동의할 수가 없어요. 또 밥 먹고 있는데 밥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리잖아. 그치. 동방예의지국에는 용납할 수 없는. 이거 관광객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시스템적으로 변화해야 되는 부분이 훨씬 크다고 느끼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스티커는 여기저기 계속 붙어있네. 계속 있어, 계속 있어. 와. 제가 보기엔 낙서한 거는 다 지운 것 같고 이 스티커는 뭐 누가 새로 붙였든 아직 못 됐든 한 것 같아. 이 똑같은 스티커를 여러 명이 나눠가면서 계속 붙인 것 같아요. 조금 무섭네. Fuck off 이런 것도 써있어. 진짜네. 여기 진짜 심한 말 적혀 있어. 뭐라고? 너는 전염병이래. You are a plague. 헐. All the locals hate you. Fuck off and don't come back. 이게 제일 심한 것 같아. 진짜 너무 심하다. 너는 전염병 같은 존재고 완전 꺼져라. 너무 지나친 혐오 표현이다. 저거 본 사람은 여기 오기 싫을 것 같아. 아니, 제가 실제로 유튜브 댓글에서 봤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이 기사를 접한 뒤로 바르셀로나 여행을 취소했다. 내가 나름 힘들게 번 돈으로 가서 여행을 하는 건데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도시에 난 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슬프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사실 지금 이 거리를 걸으면서 저런 메시지를 계속 받으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내가 여기 왜 왔나 싶기도 하고, 이제 현지인들이 좀 무서워. 물론 사실 저기에 all locals라고 써있긴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리얼 데이트, 진정한 데이트를 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다운로드 하세요. 여기는 좀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러게. 크루즈 오히려 광고하는 거 있어. 프라이빗 지프가 있는 크루즈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쯤 왔을 때는 이제 스티커가 다 떨어졌나? 물론 이 바르셀로나 지역에서 사실 관광 수입이 굉장히 크긴 해요. GDP의 14% 정도가 관광에서 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수입의 대부분이 현지인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부 업체, 일부 프랜차이즈로 대부분 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오버투어리즘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관광의 혜택이 현지인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이 체인이 아니라 뭔가 좀 더 로컬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고, 로컬이 운영하는 곳에 머물고, 유명하지 않은 지역에 가고, 유명하지 않은 관광지를 방문하고, 이런 건데, 나한테 시간에 제약이 있어. 뭐 3박 4일. 그러면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가지 아무도 안 가는 뒷동네를 가진 않겠지 아무래도. 그치. 뭐 숙소나 이런 것도 내가 로컬 선택하기 싫어서 선택 안 하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위치가 안 좋다거나 가격이 더 비싸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선택을 그치. 못 하기 때문에 사실 관광객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아까 저격하는 스티커도 붙어 있었는데, 사실 에어비앤비도 더 저렴하니까 저희가 사실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뭔가 기분이 착잡하고만. 저런 무차별적인 혐오 표현을 접하고 나니까 사실 너무 무서웠어. 공감됩니다. 아무튼 저희 이제 시위대가 지나갔다는 그 거리는 구경 다 했고, 거리는 예뻤는데 문구는 섬뜩했다. 한 줄 평입니다. 내일 저희가 치솟은 바르셀로나 물가 사이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내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좀 더 여러분들이 여행할 때 궁금할 내용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내일도 같이 여행을 해보자고요. 해보자고요. 먹어야 되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처음으로 바르셀로나의 어두운 시간에 지금 나왔고요. 이 시간에 나온 이유는 저희가 어제 얘기했듯이 바르셀로나의 주요 관광 명소를 이제 조용하고 사람이 적은 시간대에 지금 구경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매주 일요일 9시에 사그라다 파밀리아에서 아침 미사를 한다고 해요. 하루에 400명 정도 되는 관광객도 이 미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미사에 참여하려면 일찍 와서 줄을 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지금 6시 50분인데 미리 줄을 서러 왔고요. 이 미사를 참여하는 사람들은 단돈 한 푼도 내지 않고 미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기 줄을 서 있어. 사람 몇 시부터 나온 거야? 미쳤다. 제일 앞에 1등으로 서 있는 사람은 진짜 일찍 와 있겠어. 바닥에 앉아서 막 기다리는데 엄청 긴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전부가 아닌 거다. 그치? 아니 근데 들어갈 수 있냐 이거 진짜? 들어가겠는데? 줄이 너무 길어요 여러분. 보면서 지금 세보니까 한 230명 좀 안 되겠네. 내 뒤에 나의 서 있어. 우리 뒤에 200명 넘게서 줄을 설 예정이란 뜻이지. 저희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희 6시 50분에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딱 파이브가이즈 앞에 줄을 설 수 있는 정도거든요. 사람이 많긴 한데 그 관광객들 와글와글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렇긴 하겠다. 나을 수는 있을 것 같아. 맞아. 이 잠깐 사이에 제 뒤에도 줄이 지금 이렇게 엄청 사이 많아졌습니다. 계속 이렇게 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옆에 새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여기 기다리는 사람들은 뭐가 돼? 지금 우리도 최소 40분은 기다렸는데. 대표적인 장소에 미사 참여하러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치기를 한다고? Excuse me, you guys were not in line. My name is Martin. I mean, We're we've doing line. been waiting. He's Martin. No, estas niñas estaban aquí. Yeah, we've been waiting together. No. 저렇게 범퍼할 수가. You know, you're going to misa and you're doing bad things. 와, 근데 앞뒤로 사람들이 같이 화내줬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뭐 거의 무슨 상탄 갑옷 입고 있는 철벽 방어야. 자기가 여기에 6시부터 있었대요. 근데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서 있었는데. God will judge her. 아, you mean. She's broken. 아, 오케이. 네. 저렇게까지 보고 싶을까 근데. 저 사람들은 종교가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해. 종교가 있는데 저렇게 행동했다면. 심판을 받아야지. 이제 여기서 진 검사를 하고 들어가나 봅니다. 와, 나는 원래 여기 안 올 생각이었는데, 저는 원래 여기 한번 왔어가지고 근데 또 입장료가 28유로나 한다길래 한번 왔었으니까 그냥 가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료로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저도 이제 오랜만에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금 시간 8시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제 들어간다. 이게 아니야 우리 옆줄인가? 진짜 체계적이네. 한 줄 한 줄씩 들어가고. 이건 또 뭐야? 우리 앞에서 몰라, 막 껴들었어. 껴들고 난리야. 지금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들어가려고 지금 여기로 막 껴들어서 가고 있어. 이런 일이 되게 많구나. 이게 성당 가는 건데도. 원래 딱 그 줄만 들어가야 되는데 더 들어가고 있어. 에이, 속상해라. 우린 좋은 자리 가긴 걸렸다. 아, 이렇게 들어가면 다 들어가지. 우리 뒤에가 다 없어졌네, 그래서? 줄 관리가 체계적이라 생각했는데 어색해. 저 사람들이 지금 뒤에 새치겠다고 뭐라 했거든. 아, 자기네들도 진짜? 새치기에서 들어온 사람이면서. 아까 그 새치기 한 사람들이 그래서 얘네 막 웃는 거야, 지금. 아. 야, 아까 새치겠던 사람이 다른 사람 지적한다. 진짜 세상 웃기다, 그치?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8시 7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르골 소리인 것 같아. 내부가 너무 충격적일 정도로 다르지 않아? 외부에서 본 느낌이랑? 표정이. 외부에는 웬 조잡한 꼬깔콘인데 내부는 이런 성당은 진짜 태어나서 본 적이 없다 싶을 정도로 뻔뻔한 사람들도 놀라서 신기하네. 근데 조용하고 좋다. 관광객 많으면 되게 시끄럽거든요. 웅성웅성하고. 사이드로 빠지는 것 같아. 나쁘지 않네. 미사 끝났고 이쪽으로 나가라고 하네요.
아마 미사 끝나고 이제 관광객들 들어와야 되니까 빨리빨리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 미사 잘 보고 이제 나갑니다. 아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원래는 그냥 간단한 어떤 팁으로 좀 소개하려고 했는데 이제 각 직접 와보니까 이거는 필수 코스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성당의 본연의 용도로서 쓰이는 그 순간에 오니까 비로소 내가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본 것 같다. 10년 만에 바람 솔솔 부는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아름다운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1시간 그냥 쑥 금방 끝난 것 같아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나 살짝 중간에 음악 듣다가 졸았어? 아니 노래 울었다? 성스러운 파이프 오르간 소리와 그 황홀한 공기를 품은 듯한 노랫소리와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정말 제대로 즐기려면 이 미사에 반드시 와야 되는 게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날 아침부터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1시간 더 일찍 나왔습니다. 저번보다 그래서 훨씬 더 깜깜해요. 일단 빨리 서둘러서 가봅시다. 난 진짜 자, 도착. 저희가 이렇게 이른 일찍부터 여기까지 온 이유는 바로 아침 일찍 구엘공원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예전에는 아침 7시에 일찍 와서 줄을 서면 여기에 무료 입장을 할 수 있었대요. 되게 부지런한 사람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2024년인 지금은 안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들어왔죠.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했는데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가우디 메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들어올 때도 사실 들어가도 되나요? 했더니 안 돼 이렇게 했다가 딴 하니까 다시 들어갔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 가우디 메스가 바르셀로나 시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바르셀로나의 시민들이나 방문자들이 더 간편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의 장점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구엘공원을 포함해서 바르셀로나의 박물관이나 시설을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이 구엘공원 같은 곳을 남들이 입장하지 않는 주민만 입장할 수 있는 시간에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 진짜 저희밖에 없어요. 너무 없어서 지금 잘못 온 거 아니지? 근데 그 두 번째가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가우디 집이야 이게. 가우디가 20년을 넘게 살았다는 이게 가우디 집이에요. 근데 안에 볼 것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 구엘공원 같은 경우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저녁은 8시부터 10시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전혀 오버 투어리즘과 관계없는 곳 같지 않나요? 솔직히 말하면? 와 근데 진짜 꿀이다. 여기 진짜 사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풍경을 진짜 이렇게 조용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제가 어제 공부도 또 많이 했다고요. 이게 또 묵주의 길 아닙니까? 묵주를 형상화해서 만든 돌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사람이 없다고? 와, 여기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없는 구엘공원을 즐길 수가 있지? 와 대박이다. 와 진짜 짱이다. 이게 바로 구엘공원의 핵심 장소. 와 구엘공원 내꺼. 진짜 아무도 없어요. 저희밖에 없어요. 이게 되게 유명한 의자잖아요. 또 여기 인체공학적 설계가 되어 있는. 야,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앉을 수 있네. 개꿀. 야 여기도 앉을 수 있지? 여기도 앉을 수 있지? 여기도 앉을 수 있지?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된다. 아침에 오니까 이 주황빛 햇살이 들면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게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정보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희가 들어오려는 와중에 두 분이나 막았잖아요. 여기 지금 입장해서 되는 시간 아니다 하고. 그렇다는 것은 평소에 관광객인데 오는 사람들이 적다는 뜻이죠. 아 이거 많이 알려주면 안 돼요. 괜찮아, 우리가 잘 나가는 유튜버가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해봤자 뭐 10명 혜택 볼까 말까 것 같아. 이지월드를 보는 아주 소수의 분들만 알 수 있는 특전. 와, 여기 사람 없으니까 관광지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그냥 공원 온 것 같아. 좀 예쁘고 가우디가 설계했다는 공원. 근데 확실히 여기서도 매너를 지키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아. 없다고 해서 뭐 여기를 그치. 넘나든다거나 아니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난간에 막 앉는다던가 막 너무 시끄럽게 막 음악 틀고 시끄럽게 떠든다던가. 어쨌든 이게 바르셀로나 시의회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불편하게 행동하면 나중에는 분명히 바르셀로나 시민만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축소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자, 여기가 또 구엘공원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난 여기 사람 없는 것도 처음 본다. 이게 진짜 사그라다 파밀리아만큼 유명한 가우디의 상징 도마뱀 혹은 퓨톤이라 불리는 뱀 혹은 그 카탈루냐 전설에 나오는 용. 용을 영접하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또 시작인가요? 도마뱀 TV 분이시죠? 그 인기가 많다는. 진짜 인기 많아요, 저분. 오랫동안 얘기 들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 이제 지금 9시가 됐고요.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와, 순식간에 지금 근데 저긴 사람이 많아졌어요. 이 오픈런 하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야. 저희는 이제 3일에 걸쳐서 바르셀로나 여행을 해봤는데 그런 입장에서 이 바르셀로나 성수기에 이 오버투어리즘의 도시에 올만한가 누군가 저희한테 묻는다면 저는 내가 정말 바르셀로나가 꿈의 도시고 진짜 내가 건축학과 생도라서 가우디를 봐야겠다 이러면 올 수밖에 없긴 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리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다지만 평생 한 번 할 수 있는 경험이니까 여행으로서 올 수 있긴 하다. 사실 성수기만 피해서 와도 이거보다 훨씬 덜하긴 할 테니까 정말 이때에만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면 사실 저는 7, 8월은 정말 피할 것 같긴 해요. 덥기도 엄청 더워서 정말 힘들거든요. 지금도 더워요. 지금 9시만 됐는데도 9시 되는데 여기 너무 더워가지고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맞아. 그래서 오버투어리즘 시위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냐, 여기 왔을 때 물총을 맞을 가능성이 있냐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확률이 높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맞아요. 이 정도의 대규모의 시위가 있었던 게 거의 처음이라고 하고, 근데 분명히 현지인들 중에 적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유의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 근데 사람이 진짜 많이 온다. 지금 대단하게 많이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니고 오픈한 지 한 20분 정도 흘렀거든요. 평화로웠던 공원이 이렇게까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복잡복잡했어. 이제 저기에 편안하게 앉아서 구경할 수는 없겠네. 이게 지금 아직 심지어 주요 투어사들은 도착도 안 한 상태거든요. 이제 버스가 오기 시작하면 정말 진짜 가우디 메스에 감사하며 제가 여행하면서 오버투어리즘에 기여를 하는 사람이라는 게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내가 방문하는 게 어떤 테마파크나 그냥 만들어진 관광지가 아니라 누군가한테는 내 동네, 우리 집 앞, 내 생활 공간이라는 점을 이해하면서 여행하는 건 것 같아요. 가령 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던가 고성방가를 한다거나 그치, 술 먹고 사진 찍겠다고 눈살 찌푸려진 행동도 있잖아요. 막 아무데나 올라가고 문화재 훼손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들어가지 말라는데 들어간다던가 현지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행동이 아닐까 싶고요. 와, 들어온 사람들 많다잉. 와, 진짜 아무튼 이 오버투어리즘이라는 게 저희가 바르셀로나에서 처음 제대로 경험해 보긴 했지만 사실 여기 바르셀로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유럽의 여러 다른 도시들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우리나라 뭐 북촌이나 제주도 이런 데서도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치. 일본도 오사카에서 요즘 관광세 매긴다고 난리잖아. 이게 문제가 심화될수록 저희가 말한 이야기들, 관광객의 특정 행동에 페널티를 먹인다거나 아니면 이제 관광객 입장수 자체를 제한하기 위해서 관광비 비용 자체를 엄청 올린다거나 물가나 식비, 숙소비 등이 엄청 올라간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에 계속 반복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행을 하는 우리들은 계속 직면할 문제라는 거를 마음에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관광객과 현지인들 사이에 공존할 수 있는 어떤 해안 혹은 진짜 사람들이 유명한 관광지가 아닌 다양한 관광지를 뭐 방문하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생기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직접 저희 발로 돌아다니면서 바르셀로나의 오버투어리즘과 관련된 분위기가 어떤지 좀 알아봤고요.
바르셀로나 곧 여행 오실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저희는 여기 도착했으니까 저희 나름대로 바르셀로나를 즐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왔는데 뭐. 그래서 내일부터는 저희가 바르셀로나 또 이 카탈루니아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으러 좀 돌아다니려고 해요. 거의 이제 저희가 스페인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는 지역이 이 바르셀로나라서 좀 맛있는 음식 잔뜩 먹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음식 먹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다음 여행에서 만나기로 해요. 그럼 여러분 다음 여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Hasta luego. Hasta luego.